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지난번에도 방송을 두 번인가요? 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,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결되어 있지만, 이 방위산업이라는 이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이런 산업에서 가장 큰 그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시장에서 말하기에는 한국판 럭키드 마틴이라고 할 정도로 지상 무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 오션을 인수하면서 하나 오션에 의해서 이제 해양 무기, 그리고 또 우주 공항까지 가서 우주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, 우주 산업까지도 커버하는 그 한국판 이 럭키드 마틴을 넘어서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만큼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단한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. 한화그룹의 핵심 주력 자회사가 되기도 하고, 또 대표이사 부회장의 이 김동관 부회장, 그 경영권 승계를 받을 분이 여기에 또 대표로 있죠. 지금 무기 체계를 보시게 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부터 저 공중까지, 하늘까지, 그리고 잠수함을 통해서 바다까지도 커버하는, 그 말 그대로 육해공을 커버하는 그런 무기 체제를 갖고 있는 그런 방위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딱 보면 말 그대로 록히드 마틴이라는 그 미국의 전 세계인 글로벌 방산 업체처럼 다양한 이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실제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같은 자주포는 명품 무기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전 세계로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K9 자주포는 이 전 세계 어떤 이 자주포와 비교해서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, 자동화되어 있고 또 정확한 그 사격 능력을 가진 아주 우수한 무기인 거죠. 그래서 실제로 K9 자주포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K9 자주포를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주포를 단기간에 양산해 수출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국가가 많지가 않죠. 그런 면에서 K9 자주포는 명품 무기이자 또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하나의 장점은,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장점은 이 바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죠. 우주는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탐험이라는 말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.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해서 먼저 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 꽂은 그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게 국제적인 관례가 되고 있죠. 그런 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산업에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발을 뻗은 건 한화그룹 자체가 미래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티켓을 먼저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그런 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가장 큰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. 그리고 이러한 실제로 이 우주 개발 사업은 위성 개발부터 시작해서 발사와 지상 운용, 또 위성 활용 서비스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 모든 우주 산업의 A부터 Z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과 또 인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. 자, 지난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방산 쪽 그러니까 수익이 전체 매출액의 56%를 차지하고 있죠. 그리고 이 시큐리티, 원래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장 그 핵심적인 기술이었던 CCTV 쪽, 이쪽이 23%의 지금 매출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 부문, 이게 이제 그 항공기 엔진이나 이런 쪽인데, 이쪽이 21.43%. 근데 이쪽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한국 항공우주 인수 M&A에 대해서 꼭 인수자로 나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.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시면 매년 빠르게 아주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이쪽 분야가, 방산 쪽이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이 핫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,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가지면서 말 그대로 매출 외형을 키워가는데 그 가장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. 그래서 이런 성장성이 오히려
주가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 한화그룹은 전체 지분의 33.95%를 갖고 있어서 이 지주회사인 그 한화, 가장 최상의 그 지주회사죠. 한화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. 그런데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방위 사업, 그러니까 방위비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내수 시장은 우리 정부가 이 새로운 국산 무기에 대한 투자를 늘려줘야만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 무기 구입에만 18조 원, 거의 이게 18조 원이면 거의 150억 달러 정도를 이 미국 무기 구매에 사용한 겁니다. 이거는 우리가 미국에 매년 그 무역흑자를 약 200억 달러 정도 보고 있는 거에 비하면 미국 무기를 너무 많이 사준 거죠.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미국 무기를 사준 거에 7배를 단 1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 비이성적으로,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게 된 건 그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게 중간 선거라는 게 윤석열 정부 임기 첫 해에 11월 달에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조 바이든을 밀어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전폭적으로 우리 세금 갖고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듣고 있는 말은 글로벌 호구죠. 이건 진짜 안타깝기까지 한 일이지만 그 글로벌 호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내 방산 이 시장이 많이 위축됐습니다. 왜냐면 미국 무기를 사는 것만큼 국산 무기를 살 돈이 없는 거죠, 정부가. 자,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들어서 좀 오르기 시작하는 건 이 한화 오션이라는 자회사 중에 가장 큰 덩치 큰 자회사인데요. 이게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입니다. 근데 이 한화 오션이 드디어 이 흑자를 내면서 지분법 수혜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그 전까지만 해도 한화오션은 약 700억대 이 지분법 손실을 가져올 정도로 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유리하게 움직이고 또 원자재들이 가격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한화오션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됐죠.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법 수혜를 받기 시작했고, 지분법 수혜가 사라졌다는 그 점만으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튀어오르는 겁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10월 달 이후로 이제 11월 달 들어와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 한화 오션의 실적이 이제 전환되는 게 신호가 된 것이죠. 그리고 한화 이 오션은 향후 이 LNG선 수주나 이러한 그 고부가치선의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. 원달러 환율이 급변하지 않는 한 이 그러니까 한화 오션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될 것이고, 그 빠르게 개선된 것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지분법 수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게는 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그 약점, 악재가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자회사 리스크라는 게 사라진다는 그런 또 호재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20만 원대는 가 있어야 되는 회사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지금처럼 한 12만 원 정도에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건 바로 이제 내수 시장, 방산 시장에서 내수 시장이 없어졌다는 거, 거의 없어진 수준입니다. 즉 국산 무기를 윤석열 정부가 사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경제가, 그러니까 재정이 파탄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. 이것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 시장에 그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은 내수 시장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.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